윤석열 잡는 윤석열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 예, 참 뒤에 사진 여러분 보이시죠? 윤석열하고 박근혜. 와, 이건 정말 참 이런 희대의 코미디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자기가 구속시킨 전직 대통령 만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윤석열 정권은 제1당 대표, 제1야당 대표가 아니라 제1당 대표도 피의자면 안 만나준다고 하더니 지가 수사, 구속, 기소 해서 20년형을 받게 한 그런 흉악범 아닙니까? 흉악범. 흉악범하고 이렇게 만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아, 이런 참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황당한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박근혜를 잡을 때의 윤석열 검사가 지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잡기 위해? 윤석열을 잡기 위해. 예. 자, 지금부터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방장관 이종섭에게 전화하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의 목이 날아갔고 또 1시간도 안 돼서 해병대 수사단이 사단장 임성근을 핵심 책임자로 못 박은 그 자료, 수사 자료, 이걸 경찰청에다 연락해서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자,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사단장 임성근이 빠진 새 수사 자료가 경찰에 이첩됐습니다. 아, 그래요. 임성근을 핵심 피의자라고 못 박은 그런 수사 자료가 바뀌어서 임성근이 없는, 임성근은 책임을 안 져도 되는 수사 자료가 새로 이첩이 된 겁니다. 임성근은 이 최근 나온 자료에서 수중수색을 강도 높게 지시했고 현장 점검도 했고 최상병이 순직하니까 이걸 은폐하기 바빴던 인물입니다. 정말 이건 이등병도 해서 안 될 그런 아주 정말 최악의 인간입니다. 법률적으로도 큰 범죄를 저질렀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장병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저 때문에 정말 임성근의 행태는 어느 것 하나 용서받기 힘듭니다. 근데 말이죠. 이거를 덮어줬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란 자가 일개 사단장 투스타를. 결국 이것은 공무원 윤석열이 권한을 남용해서 타인, 이종섭, 박정훈까지 그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즉 수사 결과를 뒤집어서 임성근을 요 수사 대상에서 빼도록 한 것. 직권남용입니다. 누가 봐도 직권남용이고 뭐 대통령이 직접 했으니 이거는 뭐 포괄적 직권남용도 아닌 거예요. 직접적 직권남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선 작년 7월 31일 대통령 윤석열의 경로와 8월 2일 그 윤석열의 통화는 직권남용의 강력한 증거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억지 디펜스를 하겠죠. 어제 행정안전부가 뭐 잼버리 때문에 통화한 것이다. 이딴 개소리를 하던데. 근데 말이죠. 억지 디펜스를 한 거는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몰랐다. 밑에서 다 알아서 했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주장이거든요. 실제로 그 대통령과 일선 책임자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것들이 밝혀진 게 없어요. 그러나 아니 수석이 대통령 말 듣고 하겠지 뭐 저 혼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했겠어? 이 논리로 밀어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그래서 박근혜 직권남용이 인정이 된 거예요. 단호하게. 윤석열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은 박근혜 직권남용의 혐의를 담은 기소를 관철했고 탄핵의 밑바탕을 그렸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의 추진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을 일이었어요. 그 특검 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윤석열은 지금 해병대 최수근 해병 특검 수사팀장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 특검 언젠가는 반드시 통과가 되겠죠. 저는 뭐 금년간에 통과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간이라고 하는 건 뭐 오늘 내일이 아니라 6월 안으로 다시 통과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뜨겁게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지지율이 한 10%대까지 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걔네들은 놀라 자빠지거든요. 이 20%대도 좋대요, 지금. 이 미친 새끼들은. 와, 이게 인간으로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상입니까? 자, 최수근 해병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은 바로 이 친구지요. 윤석열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된 그 윤석열입니다. 지금 이 시점 윤석열은 5년짜리 권력이 뭐라고 그걸 믿고 까불고 있어요. 국민과 법률을 깔보면서 정의와 원칙 앞에 군림하는 사악한 대통령으로 지금 앉아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어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 허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일본식 주술로 해가지고 구판 한번 열면 다 지워지나? 윤석열아, 너 그러고 김장환 목사하고 친한 척하더라. 김장환 목사
정신 차려요, 인간아. 당신이 안수한 인간이 이런 인간이라니까? 어떻게 전두환도 축복하고 노태우도 축복하더니 이명박도 축복하더니 윤석열까지 축복을 해. 너 윤석열 타도 되면 내가 극동방송 앞에 사람 몰고 가가지고 시위할 거야. 아주 개망신을 시킬 생각이야 지금 김정한 목사. 당신 때문에 이런 주술적 무속을 신봉하는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온 나라를 구판으로 만들었잖아. 자,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보다 더 단단한 결기로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할 겁니다. 박근혜는 뭐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잃는다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탄핵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근혜가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7년 3월 10일 그날 이제 박근혜 파면이 결정됐을 때 그때 당연히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될 줄 알았던 박근혜 밑에서는 뭐 5단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되니까 밑에다 전화를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 당신이 탄핵된 거야. 파면된 거야. 정말 제가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박근혜가 바로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이틀인가 더 있다 나왔죠. 탄핵이 결정된 날이 금요일 오전인데 일요일 밤엔가 그때 청와대에서 삼성동 집으로 왔는데 이틀 동안 왜 무슨 근거로 청와대에 남아 있었을까?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그 사이에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탄핵이 기각되고 각하되면 계엄령을 선포해서 이 촛불 시민들을 짓밟을 생각을 했던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내가 지금 탄핵이 됐어. 이 국면에서 당연히 이제 알아서 밑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지켜주겠지.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주겠지. 이렇게 기대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윤석열이는 오랜 기간 동안 나름대로 권력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상전인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막 검찰의 어떤 독립 이걸 강조하면서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을 막 털었잖아요. 아주 먼지 털듯이 털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간단한 상대는 아닙니다. 물론 박근혜보다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검사를 누구로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틀 전에 있었던 특검법 부결 때문에 너무 낙심하시잖아요. 저는 특검법은 통과된다고 보고 있고요. 아울러 특검 검사가 누가 될 것인가 이게 더 큰 관심이에요. 더 큰 걱정거리예요. 만약에 지금 변협에서 4명을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민주당 등 야당이 2명을 걸러내고 그래서 그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라고 윤석열한테 양자간 선택을 요구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들 4명이 다 시시한 인간들이면 어떻게? 막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대통령실 입구까지 갔는데 못 열어줍니다. 이러면 그냥 돌아오는 그런 무력한 특검이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 특검이 더 걱정이에요. 누가 특검이 될 것이냐가 더 걱정이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을 잡는 데에는 윤석열과 같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해서 윤석열을 잡는 데 성공한 특검이라면 그 사람을 새 정부에서 중용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못 박아야 합니다. 윤석열이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권 창출에 어떤 공헌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뭐 거의 그런 보은 성격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잖아요.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되고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내 손에 피를 대신 묻혀줄 윤석열이가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 결국에는 검찰에게 국가 권력을 통째로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번 특검은 윤석열을 잡는 특검인데 윤석열 검사 같은 그런 깡과 그리고 집요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일을 다 마치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정앵숙님 특검 검사 양재택. 양재택하고 지금 뭐 사이가 나쁠 것처럼 우리 정양숙님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양재택이 말이죠. 지금 윤석열을 나의 애인을 데려간 그런 놈으로 여기지 않고요.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고 지난 대선 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절대 지금 윤석열하고 사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간의 우정. 글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양지열 동글님. 양지열 변호사도 참 훌륭한 분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근데 그분이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최강욱 변호사 같은 분이 한번 하면 정말 잘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장군들이 막 그냥 최강욱 군 검사 때문에 오금을 절렸어요. 그냥 막 방 들이닥치고 막 거기 있는 그 서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 넣었다니까 그 인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화장실에 없는 척 변기 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밖에서 땅땅땅 두드리면서 들어간 거 다 봤어? 나와! 이랬던 최강욱 검사. 안 돼요. 지금 특검 활동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것들, 이건 나름대로 신의 한 수를 쓴 건지.